문재인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. 어제 좀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조금 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 어제 보훈 관련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이 목격이 됐거든요. 아, 얼마나 모양이 보기 좋아요. 예. 우리 그 보훈 가족들, 저 6.25 때나 베트남 좀 가서 온몸을 바쳐서 하신 분들 아니에요? 예.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대접을 못 받았어요.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입니다만 아버지도 국가유공자신데 대문에 국가유공자의 집을 그걸 뗐어요. 무슨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고. 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그 현실입니다. 오히려 더 멸시를 받고 오히려 그거를 부끄러워해서 숨길 정도였어요. 그랬는데 저렇게 아니 미국이나 이런 데 봐요. 국가유공자들은 저 군복 입고 다니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. 저렇게 불러서 대통령이 90도씩 인사하고 또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파독 간호사, 광부까지 불러서 저렇게 손잡아주고 하는 행사는 정말 제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80% 이상 지지도가 높잖아요. 80%가 그게 왜 그러냐면 저렇게 낮은 자세로 여태까지 국가에 공헌을 했지만 별로 대접받지 못하고 괄시받은 사람들을 저렇게 손 잡아주는 거. 저거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더 하나 보탠다면은 야당한테도 저렇게 좀 하면은 그게 소통이 될 겁니다. 야당도 뭐 지금은 그 많이 엇나가 있지만 인사 앞두고 사전에 좀 귀띔도 좀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번 물어본다든가 여러 가지 협치하는 방안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저런 거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잘하는 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야당하고의 그런 문제인데 야당한테도 좀 저렇게 하면은 국가가 훨씬 좀 부드럽고 새 정부가 좀 일을 추진하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파독 간호사 한 분이 보훈 행사에 초청받기는 처음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동안 대우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파독 간호사나 광부 많았지 않습니까? 그분들이 사실은 저런 행사 한 번도 불려간 적이 없어요. 보훈 행사에는. 보훈 행사는 이제 전쟁에 참여했거나 참전했거나 이런 분들만 부르는 거죠.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 자체가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은 다 보훈 가족이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자기 젊음을 다 바쳤잖아요. 독일에 가서 그 외화 벌어들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? 그 현충일 추념사 때 얘기를 한 그랬었죠. 부분이죠. 그러니까 파독 간호사나 광부들 같으신 분들은요.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고 자기 젊음을 다 쏟아서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이에요. 그분들도 보훈이라는 거죠. 저 자세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단순히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.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정열과 정성을 다 바쳐서 헌신한 분들이 다 우리가 존중해드려야 될 보훈 가족이라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한 거죠. 저런 모습을 보니까 저분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는 거잖아요. 대통령한테 그것도. 그러니 아마 그게 복받쳐서 예전 생각도 나셨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눈물을 흘리신 것 같습니다. 눈에 띄는 장면은 오늘 참전 용사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보훈 가족들만 모신 게 아니라 거기 산업화 세대 파독 광부라든가 간호사도 모였지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가족들도 모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땐 애국의 개념을 참전이라고 국한시키지 않고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넓혀서 아마 지난번 6.25 추념사에서 나왔던 그 발언의 연장선상이고 5.18 추념식에서 나왔던 그 발언 연장선상으로 아마 애국의 개념을 좀 넓혀서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모든 그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애쓰신 분들을 애국으로 높인 뭐 그런 것이 오히려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. 저는 뭐 전체적으로 국민 통합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유영걸 대표님이 좀 야당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제요 자유한국당에서 좀 이런 발언이 나왔네요. 그 발언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문재인이가 이제 오는 청와대를 전선해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정치보복을 시작해야 했습니다. 점잖게 정책이나 펼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하는데 상대가 아주 나쁜 X이기 때문에 깡패 같은 나쁜 X입니다. 이런 걸 상대로 해서 점잖게 나가다가는 나라 꼴이 안 됩니다. 친북하는 정부하는 문재인은 우리 보수, 우리 주류 세력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.
윤 대표님, 저분이 그냥 당원이 아니고 서울시당 위원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. 자유한국당의 서울시당 위원장. 예. 아주 높은 자리잖아요. 어제 뭐 홍준표 후보하고 지금 당 그 대표를 후보 원유철 뭐 후보도 오시고 뭐 큰 자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된 정부를 향해서 상대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욕설을 하고 뭐 깡패니 이런 얘기 했다는 예. 게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진짜 큰일 났구나 싶고 이게 보수도 5년 후에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정권 그렇겠죠. 교체를. 예. 근데 보수가 지금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정권 교체가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은 10년, 20년이 가도 교체를 못 하겠구나. 예. 그러니까 처절한 자기 반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후계자라든지 새로운 인물 영입과 그 새로운 인물을 키우는 작업을 보수가 해야 되는데 저렇게 욕만 하고 저렇게 되니까 같은 당내에서도 하다못해 심한 말로 뭐 바퀴벌레라고까지 욕하잖아요. 예. 그리고 저 대통령 이제 한 달 된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막말한다는 거는 예. 진짜 우리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고 한심하게 이를 데 없다. 예.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해서는 정말 야당으로서 발전을 못한 나라가 가려면은 좌우 양쪽 축이 잘 달려야 되잖아요. 근데 한쪽 축이 저렇게 무너져 버리면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? 예. 그런 의미에서 큰 걱정입니다. 네. 제가 봐도 이게 저 말은 진짜 이해할 수 없고 지나친 말인데 예. 바로 이게 그 민주당에서 이제 법적 대응한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죄가 있었어요. 예, 형법에. 예.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 폐지됐어요. 따라서 이게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지만 예. 그러니까 이게 국가원수도 이게 국가원수이기 이전에 한 개인이잖아요. 개인으로서 이게 명예가 있는 거거든요. 따라서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뭐 모욕죄든 이런 식으로 이게 고발 법적 대응이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처벌될 수도 있는 정치 생명 처벌 가능성까지도 있는. 있죠. 왜냐하면 이게 제가 뭐 X라고 해놨지만 X라는 게 대부분 욕설 아니겠습니까? 예, 예. 그럼 이게 모욕 명예훼손까지는 안 되더라도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으니까 예. 그러게 충분히 모욕 있고 공연성이 있거든요. 예. 장소가 따라서 이게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위의 반응이다 봅니다. 근데 민주당의 법적 대응 이전에 예. 전 자유한국당에서 저는 책임 있는 자세가 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차이가 다른 경쟁 정당에 대해서 적으로 생각해서 극복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대해서는 국회가 그야말로 현재 협치가 중요한 얘기인데 공존의 정치,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예. 저런 얘기들은 대선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겠다는 의미도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저것은 강동호 시당 위원장이 사과할 문제고 넘어서서 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예. 짓는 것이 민주당의 경쟁 정당이 그 법적 고발하는 것보다 훨씬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요. 자유한국당 예. 지도부가 이 문제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당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지금 홍준표 지사도 주사파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정권은 그렇죠. 당권에 나가시는 분이 주사파 정권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규제가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좀 잘못됐죠. 주사파 정권은 무슨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? 주사파 정권이라는. 그러니까 그 근거 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그거는 뭐 정치적 수사로 공격하기 위해서 했다고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것 같아요. 근데 저기 보면요. 깡패, 나쁜 뭐 발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만 예. 저건 욕설에 가까운 거죠. 저게 예. 시장 잡배들이 하는 얘기지.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저런 식으로 무슨 욕을 막 해대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저는 정북 이런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해요. 그거는 사실 근거도 없잖아요. 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정북 뭘 했다고 그런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. 그것도 나쁘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우리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. 그런데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거 뭐 당대표 후보자들도 3명이나 앉아있는 자리에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